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HLB 금요일날 마감이 86,000원으로 마감이 됐죠.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실제 HLB를 우리가 절반 이상 비중 축소로 대응한 의견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결과적으로는 무너졌죠. 86,600원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건부 매도 신호 가격이 86,600원부터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된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그 확률이 오후장으로 가면서 12시 50분경이죠. 그 부분이 확정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투자자분들에게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종가에 좀 더 내려앉으면서 86,000원으로 마감됐어요. 자, 우리가 HLB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월요일날 다시 또 갭상승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전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 금융 상품들이에요. 대체로 다 미국 시장을 다 초종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결국은 거기에서 다 파생돼서 상품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큰 틀에서는 미국 시장을 다 추종하게끔 돼 있고요. 그 아래 내려오면 업종별로 또는 각 지수별로 다 추종되는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HLB 이런 식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LB 우리 하나만 놓고 보면 HLB가 당장 월요일날 올라가서 막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는 아무래도 퐁당퐁당 또 우리 연휴가 있죠. 중간에 국경일도 좀 있고 또 임시 공휴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다소 우리 국내 시장은 이런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또 HLB가 약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실제로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 모르는 이 일정들,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허가가 될지 또는 6개월 이내에 허가가 될지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앞두고 있는 HLB 입장에서는 일정상 다소 이 남아있는 이 일정, 대략 한 달 기간 동안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추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우리 금요일장 윗꼬리가 달리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들, 그 흐름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의 약세로도 좀 이어졌기 때문인데, 오늘 HLB가 내일 지금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요. 내일 월요일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 명료하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미국 시장이 하락했죠. 이 부분들 주말 동안에 체크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주말 동안에 또 가족과의 일정들 여러 가지 일정들로 또 체크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해외 증시 나스닥 종합 차트로 놓고 보면요, 마이너스 0.39%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0.39% 약세 마감했고요. 자, 화살표 매매 신호는 여전히 유지 중에 있어요. 앞에서 여기서 매도 나왔고 여기 매수,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단계별로 잘 올라갔죠.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것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두려워했었던 건데, 다행히도 우리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나스닥 종합 차트에 대해서 제가 전망치를 내놨었죠. 치고 날아가면 무조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버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다행히 추석 연휴 기간에 잘 버텨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어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다만 이렇게 지수 상승하는 데 있어서
IT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고 갔다. 이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 종합 차트가 목요일과 금요일 어쨌든 갭상승 음봉을 이틀 연속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내일이죠. 월요일 밤 미국 증시.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7시부터 개장해서 열리는 미국 선물 지수부터 보시면 아시겠죠. 대략 흐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5위평이 다시 무너지는 것인가,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추세가 꺾일 수 있는지를 내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미국 증시. 그럼 이 하락을 누가 이끌었느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이끌었어요. 애플은 강법 수준에서 버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이 이렇게 좀 하락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밑에 주식들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플러스 2.45% 올랐거든요. 자,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테슬라 이렇게 좀 주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들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 여기 화살표 매수 신호 나온 이후에 그냥 주르륵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가운데서도 물론 금요일날 뭐 우리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내려오긴 했어요. 네, 여기 코스피 지수 보면 LG엔솔, 보합, 그쵸? LG엔솔은 보합.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포스코홀딩스, 뭐 강보합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뭐 0.9%니까 약보합세, LG화학, 뭐 포스코퓨처엠. 대체로 약세인데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은 좀 버티는 종목들, LG엔솔 같은 경우 뭐 좀 버텼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버텼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강세로 올라갔다는 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어쨌든 강보합 수준에서 버텼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 IT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2차 전지가 어쨌든 지금 최대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HLB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2차 전지하고 자꾸 왔다 갔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계속 치고 나가버리면 HLB가 부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강한 것인가 라고 볼 때 테슬라가 자꾸 올라가서 그럼 테슬라는 왜 자꾸 올라가는 것인가 라고 볼 때 앞에서 저는 말씀드렸고 또 우리 개장 전에 또 해외 시황 우리가 올려드릴 때 특히 우리 대표적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리 기사들 뉴스들 제가 올려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잖아요. 왜냐면 빅 이벤트가 앞두고 있으니까 10월 2일 날 미국 현지 날짜로입니다. 빅 이벤트 결국은 테슬라의 3분기 인도 대수, 차량 인도 대수가 이제 발표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망할 수 있는 예측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라든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애널들이 이제 평가해 놓는 것은 예상치를 다 상회한다라는 거예요. 3분기 인도 대수가 45만 4,000대 가량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애널들은 46만 대 정도로 나올 것이다. 네, 또 45만 6,600대 이상 나올 거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테슬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전망치가 잘 나올 거다. 상향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서프라이즈 한 거잖아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부분들이 미국 현지 10월 2일자니까 그럼 우리 한국 날짜로 보면 우리 한국이 아무래도 날짜상 하루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그 화요일 날 우리 국군의 날 이제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10월 2일 수요일까지는 최대 수요일까지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최소한 뭐 버티거나 횡보 정도 또는 아니면 한 번 더 치고 오르거나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우리가 또 개천절로 또 휴장이잖아요. 자, 잘 보세요, 투자자분들. 개천절이 휴장이에요. 그러면 실제 테슬라가 뭐 5%든 10%든 막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10월 3일날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10월 4일날 금요일날 개장되는 우리 상황에서 2차 전지가 과연 테슬라의 호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영을 100% 프리미엄 가치를 붙여가지고 반영이 될까? 저는 다소 좀 우려스러워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HLB 입장에서 보셔야 되니까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단기적으로 고점이 2차 전지 쪽이 혹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이제 휴장이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면 아유 너희들 그래 바짝 좀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야지 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HLB 입장에서는 우리 HLB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일부터 상당히 좀 중요한데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수요일 또는 금요일 정도에 뭐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V자형 반등 나온다 이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 잡고 또 반등의 스토리로 아니면 이렇게 바닥이라도 잡고 좀 횡보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거예요. 내일 가장 중요해요, 투자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내일 우리 국내 증시가 일단은 야간 선물 시장은 357.20 선물 지수입니다. 357.20으로 국내 선물 지수 금요일 종가가 얼마였나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선물 지수 혹시 보시는 분들은 바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선물 지수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코스피 지수로 설명드릴게요. 355.85로 마감했어요. 금요일 종가가 355.85.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357.20으로 올라서 마감했단 말이야. 그러면 큰 틀에서는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은 올라서 마감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가 더 큰 폭으로 많이 개파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 아침에 7시에 개장하는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의 흐름이 그래서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우리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이 올라간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개파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쪽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 코스피 지수로 좀 가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0.82% 하락 마감했잖아요, 금요일날. 그런데 요거 수준이거나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개파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개파락했을 때 결국은 IT 반도체 쪽이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 HLB가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IT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올랐으니까 그럼 2차 전지가 뭐 더 강하게 미친 듯이 날아가지만 않는다면 2차 전지는 그냥 뭐 테슬라 때문에 버틴다라고 치고 그럼 지수 하락을 이끄는 IT 반도체 쪽이 만약에 개파락으로 조금 더 내려앉아주면 반대로 HLB가 그러면 또는 알테오젠 뭐 또는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등 이쪽에서 반등으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월요일날 내일 바로 안 나타나면 이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음봉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 제가 HLB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방향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미리 절반 매도 비중 축소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투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투자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 신청 문의를 위에 번호를 주셔야 되고 또 가입하는 과정에서 뭐 비용 일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좋은 수익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투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혼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자꾸 안 좋은 결론들로, 안 좋은 결과들로 자꾸 이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더 나은가? 꼭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HLB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뭐 IT 반도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최대 변수가 하나 좀 놓여져 있는데 바로 전쟁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오늘 내일 어제 얘기한 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제가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말 동안에도 역시나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격화됐죠. 또 헤즈볼라의 또 수장까지 제거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전쟁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27일입니다. 그 현지 날짜 27일 전투기를 띄워서 헤즈볼라의 지휘부 회의가 열리는 레바논 수도 남부 지역이죠. 베이루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헤즈볼라의 수장까지 사살했다, 죽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뉴스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중간에서 지금 아무것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란 측에서 이제 앞으로 좀 움직임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특히 이란 측에서 이제 발언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복수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없이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복수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이란의 어떤 행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추가적인 또 어떤 전쟁 부분들을 또 과격하게 또 일으켜 나갈지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HLB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큰 틀에서부터 작은 것 HLB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HLB 절대 하나만 보고 투자자님들이 분석해 나가면 이 우물안 개구리에서 내 앞에만 보게 됩니다. 큰 실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었던 흐름들을 예상하고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날 특히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지을게요. IT 반도체 주식, 또 미국 증시, 또는 2차 전지 등 이들 주식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HLB가 반등 안 나온다? 그건 시장의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환 매매가 이어지면서 먼저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IT 반도체가 뒤따라 오르고 2차 전지도 뒤따라 오르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총 상위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줄줄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고 어쨌든 당겨줬어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제약바이오가 치고 날리면서 받아줬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IT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끌어당기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어요. 그쵸? 시장이 내려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올랐고 시장이 실제로 반등 나올 때는 제약바이오가 쉬어갖고 IT 반도체 우리 2차 전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럼 지금과 같은 스토리대로라면 지수가 그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시장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다. 그쵸? HLB도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IT 반도체 조정 나오는데 2차 전지도 뭐 슬슬슬 멈춰 있고 상승 못 올라가고 있고 슬그머니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쌍끌이 막 밀려 내려온다? 이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무너지는 조정으로 다시 가는 거야. 이것은 누구도 시장을 방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거고,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로 또 대처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ETF 인버스라든가 종목을 매매한다면 우리 방에서 ETF 레버리지 인버스를 투자 여러분들 의견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레버리지 쪽으로 신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의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꺾여서 내려간다 그러면 인버스에도 투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해야지 시장이 확 떨어질 때는 또 그쪽에서 방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응을 하자고요, 투자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분명한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내일 월요일 우리 입장에서는 HLB가 떨어지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HLB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 나와서 시장 방어를 잘 해주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개파락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개파락 양봉 나오면서 방어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그 부분들 우리 월요일날 내일 또 장중에 투자 여러분들께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마감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내일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또 화살표 매매방에서 같이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